새누리당 비주류 측 현역 의원 35명이 탈당을 결의했습니다. 저희들의 탈당 결행은 12월 27일 날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목숨을 걸며 싸우면서 막아야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분당은 무슨 분당? 탁당에 가면 당 만들면 되는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며 눈치만 보다가 대표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자 명분 없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예상은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저와 일체 대화와 또 소통이 없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새누리당 분당에서부터 반기문 총장이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 또 수사를 본격 시작한 특검, 뭐 이런 다양한 이슈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위덕대학교 이상효 부총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네 분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전에 보셨어요. 35명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탈당 선언을 하면 그날로 탈당기를 제출하고 나가는데 6일 후죠? 27일 날 나간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탈당이라는 거는 꼭 탈당계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탈당은 선언하면 끝이거든요. 선언하면. 끝인데 네. 이제 지금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들 아닙니까? 한 분을 빼고선 다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가서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면 시도 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탈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말을 기해서 지역구에 가서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밟자 이런 그 주장을 몇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예 단체로 나중에 탈당을 하는데 그럼 지금 미리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절차적인 거는 27일 날 행동을 함께 하자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27 탈당이 가져오는 게 이제 플러스 요인도 있고 예. 마이너스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손이 없는 날인가. 예. 왜냐 그러면은 이제 27일 날 탈당해야 됐다는 것은 예. 지역구에 가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도 개혁에 있는 의원들을 좀 더 흡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도 좀 있고 여기 임팩트를 좀 더 가져가려면 보다 많은 숫자가 더 합류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어떤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는 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집단 탈당을 한다, 분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한 2, 3, 4일간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플러스 요인으로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 그러면은 탈당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이게 굉장히 변수가 작용된다. 여기서 다행히 이 탈당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명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준다 그러면은 중도개혁 진영에 남아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다시 비박 진영을 합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 되면은 35명이 아니라 뭐 45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쉽게 말하면은 원내 3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이 저는 갔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3당은 지금에서 4명만 더 하면 3당 되죠.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38명인데 예. 오늘 33명 했다가 35명 했다가 지금 잘 한다고 하면은 40명 가까이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면서 한 번에 단순한 원내 교섭 단체를 넘어서 제3당으로 일약 딱 들어가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쟁탈전 이 부분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황영철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에게 출당 조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가 볼 때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들어있잖아요. 네. 35명 중에 한 분이 들어있는데 그분도 대단히 용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의원직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진실성이 느껴져요. 만약 그걸 계속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뭐 자기 의원직을 걸고서 사실은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건데 사실 친박계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친박은 볼 때는요. 그 김연아 의원을 얼마나 배신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비례대표는 사실 친박계에서 해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배반하고 가느냐 이런 입장에 설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서까지
비박계가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용인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당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예. 대선 이제 빠르면 한 6월쯤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6월 이전에 예. 그렇게 된다면 의원 몇 명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내 교섭단체만 넘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그 안에서라는 게 그러니까 친문과 친박을 뺀 제3지대의 친문과 친박을 뺀 그 비노, 비문, 뭐 그리고 아니면 비박, 이제 국민의당까지 제3지대 반기문, 김종인, 손학규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유력한 거는 개헌을 고리로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뭐 여기서 누가 제3당이냐 뭐 누가 거기서 뭐 몇 명이 빠지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차이 있잖아요. 아니, 돈은 요새 옛날하고 또 그게 개념이 좀 달라진 것이 예. 국고보조금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만 가지고서도 웬만한 정당은 창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현역 의원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대선 후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요. 예. 그 이제 합종 연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관건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 그러면은 비박 진영이 35명 플러스 알파가 얼마 정도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건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친박은 얻을 것만 남아 있고 비박은 얻을 것만 남아 있고 친박은 잃을 것만 남아 있다 이런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이런 구도가 가능하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박 진영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군가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박 진영에서는 지금 예상되는 참용들이 거의 다가 지금 비박 진영에서 탈당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지사님이 했죠. 유승민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친박 진영보다는 비박 진영에서 대권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여기에 당연히 대중의 지지도 그럼 대중의 호감도 관심도 이게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1차적으로 35명입니다만 예. 흥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하. 여기 2차 선도 또 탈당 러시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 또 있다는 거죠. 지금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게 보통 있잖아요. 자 이번 분당인지 뭐 탈당. 분당은 또 이제 비박 용어고 탈당은 친박 용어인데. 그러니까 일단 교섭단체를 넘으면 분당으로 봐야죠. 분당으로 분당으로 봐야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분당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정우택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또 대선 전에 다 예전에 2006년 7년에 있어서의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 때처럼 또 합쳐진다. 근데요. 제가 오늘 정병국 의원과도 했거든요. 정병국 의원은 뭐냐면 절대로 그럴 일 없다. 그러죠.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예? 한쪽은 합쳐질 것이다. 한쪽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여러 명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봤더니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다. 강물은 흘러서 나중에 결국 바다로 만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 결국 비박계 내에서도 향후 전국에 대한 예측은 상당 부분 다른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비박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여권 내에 잠룡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3%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친박이건 비박이건 하전 인수격으로 해서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왔을 때 누구를 택하시냐 했을 때 결국은 유력한 어떤 그 대선 주자를 가운데를 두고 어떻게든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고민 중이다.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민할 충청권 의원들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보수 정당들이 대체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봉합이 됐어요. 다시 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져서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나와서 혼자 당을 만들거나 그랬다가 다시 또 합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권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는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다시 합칠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합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합치냐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지만 야권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심리가 결국은 한 명의 대권 후보를 여권의 대권 후보가 생기면 그 아래 다 모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실은 김성태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이 절대 합칠 일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아니 이 시점에서 지금 합친다고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저는 합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친박계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적 청산 당하는 걸 가장 걱정해요 지금. 근데 인적 청산은 비상시국 회의라는 데에서 사실은 뭐 친박 팔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목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팔적이라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만약에 대선 때 친박과 비박이 합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워낙 커요. 강성 친박의 상징성이 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계 관계도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몇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이 당은 도로 박근혜 당이야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소리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그때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쳤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친박과 비박이 합친다고 할지라도 강성 친박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비박진에 탈당을 하는 측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탈당에 대한 결기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친박 진영에서는 당연히 그게 기임을 빼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게 맞는 얘기고, 다만 이제 정진석 전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좀 더 뭐 지켜보고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그 말 한마디만 이렇게 빌어 봐서는 정진석 대표가 전 대표가 어쩌면은 반기문 총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저 얘기 자체가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행보, 어떤 행보가 정해질 때까지는 자기 의지도 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진석 대표가 그 개인적으로 나는 탈당을 하겠다라고 탈당을 해버리면은 어쩌면은 정진석 대표의 충청권 중심축도 자칫하면 그걸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기문 총장이 왔을 때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